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변호사님. 민주당이 사실상 뭐 자기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거지로 밀어붙였던 게 최상병 특검인데 결국에 이게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가지고 세 명에 대해서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좀 큰 사건 아닙니까? 네, 그 음, 임성근 사단장하고 사실 그 야당에서는 저번에 입법 청문회를 하면서 무슨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나오는 이모 씨라는 사람을 어떻게 막 연결을 하려고 카톡 그랬었거든요. 같은 걸로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풀었잖아요. 거기서 그 내용을 카톡방의 내용을 JTBC에다 제보한 사람이 그 박정훈 수사관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이 되고 이 사람은 민주당 서대문 갑으로 경선 신청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 권성동 의원이 그거 풀었었잖아요, 그때. 네네. 그래서 뭔가 이게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런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음, 웃기는 게 임성근 사단장은 그 카톡방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이모 씨하고 김규현 변호사일 것 같은데요. 음, 김규현 변호사라고 그 사람이 그 박지원 의원도 이 사람이 제보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김규현 변호사하고 몇 명 있는 카톡방에서 그 해병대 출신 카톡방이래요. 거기서 그 부킹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결국 이게 빠개졌는데 이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도 우리 한번 만나볼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 그거를 가지고 이 이모 씨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연결해서 여사가 뒤에서 조종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동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은 여기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실 사단장은 그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휘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는 어떤 명백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 실수한 게 있어야 되는데 형사적인 책임을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은 몰라도 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음, 그래서 수사심의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는 뭔가 잘못 지시를 한 사람, 잘못 지시를 받아놓고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제대로 이거를 시정하지 않았던 4명, 음. 그다음에 한 명은 총 그 예천 수색 작전의 지휘자 해가지고 6명만 이제 송치를 한다고 그렇게 결정이 난 그렇죠. 거예요. 9명 가운데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불송치가 된 게 아니라 6명 현장 책임자를 포함해가지고 6명 같은 경우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려면 글자 그대로 뭐 명령을 잘못 내리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중 수색을 지휘하거나 아니면 그 날씨에 구명조끼를 벗지 말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 음, 사단장 선에서 내릴 수 있는 명령은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떤 과실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요. 음, 그런데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을 해가지고는 임성근 사단장을 뺄라 그랬다는 건데 어,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뭐 통화를 하건 어쨌건 그 명령을 내린 것도 지시를 한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빽빽거리고 있잖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무효니 어쩌니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빽빽거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한민수가 있는데 저희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예. 그 전전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대변인님 요거 혹시 없나요? 까만색 화면에? 없나요? 그럼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민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 결과다.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하는데 아니 얘네들은 그러면 지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응하는 아니 뭐 건가요? 됐네. 그럼 음. 경북경찰청도 그럼 국정조사 해 탄핵해. 그 탄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는 이제 나중에는 무슨 뭐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탄핵하게 생겨서 나도 탄핵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인 게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 놨더니 공수처한테는 수사를 맡기지도 않고 맨날 특검하자 그러고 경찰한테 그런 식으로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류사명이 있었을 때는 경찰이 무슨 막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경찰이 결과를 내놓으니까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면죄부를 준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수사 그 정청래하고 추미애하고 둘이 하면 되겠네. 아니 그리고 아까 전에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지금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이 김경호 변호사인데 저희 그 변호사고 사진 한 가지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변호사 아까 사진. 네, 그거 한 가지 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청문회 나와 가지고 발언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약간 이건 제 사적인 감정인데 네네.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약간 연극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말투나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짜여져 있는 대사를 읽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예민하고 받았어요. 눈치 빠르시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경호 변호사가 실제로 공천 신청까지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난 거죠. 네. 근데 그 김동완한테 밀렸던 걸로. 우리 김경호 근데 변호사는 김경호 변호사 박정훈 수사단장 그 변호사 이분 맞아요? 네네. 근데 왜 얼굴이 잠깐만 제가 헷갈리지? 그 카톡방에 있었던 사람. 카톡방에 있었던 그 사람. 임성근 사단장 보러 가자 뭐 골프 부킹 같이 하자고 얘기해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 저기 마른 사람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지금 저 다른 사람이 저는 어.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얘기하시는 예, 거네. 저 김경호가 아니라 김규현. 김경호가 박정훈 대령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 얘기하셨던 그 마른 맨날 해병대 옷 입고 빨간색 옷 입고 나오는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호하고 있지 않나요? 예, 저도 예. 김규현 변호사도 박정훈 변호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변호인님 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경북청의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아까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북청장을 또 상대로 해가지고 고발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발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공수처에다가 지금 고발한 상태인데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아까 전에 저희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사건 혐의자 및 최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아까 김경호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은 경북청에서 수사 심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 개최 신청권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법리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규정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가족은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만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유로 들면서 경찰 수사심의가 무효고 경북경찰청장 또한 마찬가지로 직권을 남용했다라 그래가지고 지금 고발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김경호가. 직권 남용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찰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뭐 모두가 다 예상이 된 거긴 합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또 지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 경북청을 또 상대로 이렇게 정치질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번에 경북청의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박정훈 대령도 월권을 했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지금 9명, 8명이었나? 8명 정도를 한꺼번에 피혐의자로 적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주진우 의원이 저는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얘기를 했던 게 가장 와닿는 게 뭐였냐면은 사고가 난 거는 7월 19일이고 그다음에 이첩 보류 지시가 났다는 거는 이제 7월 31일이었잖아요. 네. 그럼 한 열흘 동안 수사해 가지고 8명을 한꺼번에 피혐의자로 적시를 했다는 건데 주진우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민주당의 대장동 사건을 열흘 동안 조사해가지고 8명 한꺼번에 피혐의자로 적시하면 납득할 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되게 와닿는 얘기였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는 박정훈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어떤 대령 중사 이런 분들도 다 부하인데 이것도 언론 브리핑도 그때 예정돼 있었잖아요. 한꺼번에 이들한테 어떤 그런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는 의견이 나가는 게 적법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진우 의원의 말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가 볼 때는 좀 오버를 했다. 너무 나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잡으려 했던 게 윗선인데 이거를 외압이라는 프레임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자꾸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박정훈 대령은 군 내부 수사단은 애당초 이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첩을 하는 것도 민주당이 지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맞아. 그 사실 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재반 조사만 하고 피혐의자도 적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넘겼으면 돼요. 그렇죠. 입건도 할 그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원래 권한이 수사권이 없죠. 없으니까. 그렇게 민주당이 만들어 놨는데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법치에 따라 가지고 뭐 윗선에서도 야 이거 너가 뭔데 왜 8명 9명을 갖다가 과실치사 혐의로 뭐 송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냐. 당연히 그거는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맞아요. 그리고 또 언론 브리핑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이게 중요한 사건이고 모든 국민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단장까지 전부 피혐의자다 이러고
해병대 수사 결과에서 발표를 해서 나가버리면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렇죠.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잖아. 열흘 동안 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권한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이제 유무죄 판단을 할 때 얘기고 국민들의 감정에서 어떤 눈높이에 맞는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도 계속 권한이 없다 이 얘기만 해왔거든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그때 정무적으로 얘기를 잘 했는데 다만 그때 이 엄청난 가슴 아픈 사건을 뭐에 비유를 잘못해가지고는 언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MBC라든지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인데 그거는 사실 어떤 본질을 간과하고 지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트집 잡는 거에 불과한 거죠. MBC가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잘해요. 저희 그래서 경북청에서 일단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주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